자, 고재종 시인의 들길에서 마을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고재종이라고 하는 시인 자체가 작품 세계 자체가 일단은 자연현상이 많이 나와요. 예, 고재종의 첫사랑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나오고 이 자연현상을 결국 뭐냐면 이제 인간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과 빗대서 이퀄 관계를 만들어내서 나름대로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닥 순탄한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시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게 교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깨달음은 인생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 뒤엔 슬픔이 있고 슬픔 뒤엔 성숙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도 미숙한 사랑이 있고 미숙한 사랑이 끝난 슬픔 뒤엔 또 다시 성숙한 사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단은 고재종 씨의 기본적인 작품 세계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뭐 들길에서 마을로라고 하는데 이 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시는 중년의 시인데 이걸 10대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하니 당연히 어렵지.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이게 혼자 배낭을 메고 투덕투덕 시골길을 걸어가면서 이거 저거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나 어울리는 이런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한참 수능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여유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들길에서 마을로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언뜻 보면은 들길에서 마을로 공간의 이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들길에서 마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들길의 광경을 또 보고 그다음에 마을의 광경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이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졸라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들길에서 마을로라고 하는 건 들길의 풍경에서 마을의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들길 풍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을의 풍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나와서 일단은 들길에서 마을로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공간의 이동이냐 아니면 이제 시선의 이동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공간의 이동이냐 여기다 적을 거예요. 공간의 이동 차라리 공간의 이동이냐 시선의 이동이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화자야 화자. 그러니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니 드러나 있지 않니. 오케이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공간의 이동이고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시선의 이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야 공간의 이동이 되는데 일단 이 시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뭐 나의 꿈 뭐 이런 말도 나와 있지만 나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글은 뭘로 보는 거냐면 시선의 이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들길의 풍경에서 마을의 풍경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런 시선의 이동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들길의 풍경과 마을의 풍경이 나오잖아. 그럼 결국은 뭐냐 이거를 뭐랑 동일시하는가? 우리의 인생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깨달음이야. 다시 한번 어떤 거야? 반드시 플러스도 아니고 반드시 마이너스도 아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참고서적인 의미에서의 주제를 먼저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하면 여기서는 결국 들길과 마을에서 느껴지는 어떤 생명력이에요. 생명력과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뭐냐면 삶에 대한 성찰 또는 삶에 대한 통찰, 삶에 대한 깨달음. 그 삶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러스도 아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후주제 원칙에 입각하면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얘라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 시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끝나는 걸로 봐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요거만 가지고도 우리는 엔간한 수능 문제는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진짜로예요. 예. 자, 일단은 뭐 선생님이 미리 색칠을 좀 해놨는데 이거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길에서의 시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들길의 풍경이 길섭의 망초꽃 노란색으로 가면 벽끝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섭의 망초꽃에서 벽끝으로 벽끝에서 어디로 숫독새로 숫독새에서 어디로 벼로 벼에서 어디로 노인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들길의 풍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에서 뭘 느끼는지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망초꽃 문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벽끝 문단이 있고 숫독새 문단이 있고 벼 문단이 있고 노인 문단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요 길섭이 망초꽃과 벽끝을 하나의 문단으로 묶고요 숫독새와 벼들을 하나의 문단으로 묶고 노인을 하나의 문단으로 묶으면 돼요. 물론 뒤로 넘어가면 이제 마을 풍경으로 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해걸음 들길에 선다. 결국 해걸음은 시간적 배경에 해당이 되고 들길은 뭐예요? 공간적 배경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공간 1에 해당이 되는 거야. 좀 이따 뭘로 들어가야 돼?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귀염귀염 삼그림자 내려오고 했는데 자
아, 요것도 다 해야 되나? 요거는 좀 이따 할게 얘들아. 왜냐면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내용 해석에선 좀 벗어나 있는 표현기법과 관련된 문제. 이게 또 표현기법도 해야 되거든요. 길섭의 망초꽃들을 몰래 흔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길섭의 망초꽃은 쬐끄만한 들꽃이란 말이에요. 작은 들꽃입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그렇죠? 사소함 또는 자금 뭐 이런 것들을 가는데, 이런 존재들이 몰래 흔들리는 거예요. 몰래 흔들면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사람한테 들키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죠.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하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슬을 얘기해요. 이거 이퀄 이슬을 직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슬들이 이제는 벽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라고 나와 있죠. 결국은 자, 길섭의 망초꽃들이야. 우리가 자칫 무시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망초꽃들도 이 몰래 흔들린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 흔들린다가 뭐냐? 살아있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뭘 지니고 있어요?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눈물방울 같은 이슬이 이제는 벽끝으로 올라가서 수정방울로 맺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있을 때는 눈물방울이었는데, 이게 벼 위에 딱 되면 같이 있는 수정방울로 맺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수정방울로 맺힌다는 말은 뭐냐면, 이 눈물방울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어떤 곡식에 닿으면 곡식을 더 잘 여물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 첫 번째, 즉 길섭의 망초꽃과 그 다음에 이 이슬과 벽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존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의 생명력과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 생명력 플러스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 문단 요 단락에서 하는 거죠. 그냥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허투른 것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 하나 없다. 요게 이제 요 문단의 주제 의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어떤 생명의 가치, 그러니까 생명력, 자기 의지에 의해서 생명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뭐냐면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세상에는 쓸데없는 게 하나 없다. 다 존재할 만한 가치들이 있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자,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몸으로 태어나니, 생명력. 똑같아요. 자, 오늘도 숫독새는 저녁들을 흔들고, 그러니까 숫독새가 울고 있는 거야. 그 숫독새의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 자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벼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생명력을 얻는 거냐면, 숫독새의 울음 때문에 생명력을 얻는 거죠. 결국은 이 숫독새에서 결국은 벼들로 가는 건 단순히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결국은 이 숫독새와 벼와의 상관성이죠. 둘 사이에 이 숫독새와 벼와의 상관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숫독새의 울음을 받아서 벼가 생명을 얻으니까 이 둘 사이에 뭐예요? 교감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들도 나름대로 뭐야?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구나. 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삶은 결국 뭐냐면은 그냥 존재 가치를 지닙니다. 생명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생명력과 존재 가치는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를 지닐 때, 아름다운 관계를 지닐 때 더욱 좋아집니다. 됐죠? 이때쯤 또랑물에서 삽을 씻는 노인이라고 얘기했고요. 또랑물에서 삽을 씻는 노인. 자, 시선이 이제는 뭐야?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한 생애의 백발은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하고 나와 있죠. 그 한 생애가 결국 뭐야? 농부예요, 농부. 농부이면서 플러스 뭐예요? 이게 자연과 겉하면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자연 친화라고 하자. 농부의 삶, 이 자연 친화의 삶은 나의 롤모델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가 노인이 문득 서쪽 하늘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북새가 북새지를 치니 내일도 쨍쨍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북새가 새가 아니라 노을이에요. 노을이 북새지를 치니 라는 말이어서, 우리가 왜 사람들 막 많아가지고 막 웅성웅성하는 거, 이렇게 북새통이야 이런 말을 쓰는데, 그때 말하는 북새통인데, 북새통은 원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걸 북새통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북새가 북새지란다는 말은 노을이 그럼 뭐예요? 얘라 굉장히 짙고 넓게 깔려 있는 걸 북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노을이 짙고 넓다는 얘기야. 노을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맑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노을이 짙고 넓으니까 결국 뭐야? 내일도 쨍쨍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일도 쨍쨍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 내일은 맑고 그다음에 뭐야? 여름인 모양인데 덥겠다라는 얘기죠. 이 재밌는 거 뭐냐면 그 다음 게 중요해져.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하고 나오잖아요. 쨍쨍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실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벼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 때 앞에서 다 째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더 치열한 벼들, 이 실현이 결국은 또 뭐예요?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냐면 생명력을 결국 뭐야 북돋아주는 업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실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실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 실현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예, 삶의 가치 또는 생명력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밌는 게 여기서 보게 되면 쨍쨍한 거는 일단 뭐예요? HOT 핫이잖아요. 근데 또랑물 소리는 물소리잖아요. 이거 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쨍쨍할수록 뭐예요? 이윽고 쿨한 물소리가 더 강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재밌는 게 뭐냐? 핫할수록 쿨이 더 느껴져요. 쿨할수록 뭐야? 그러면 또 콜드할수록 뭐예요? 웜이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게 인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핫을 마이너스로 보면 이 마이너스 할수록 뭐야? 이 플러스에 대한 지향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숨을 쉴 때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진공 상태가 되면 산소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더욱더 푸르러진다라는 말이 나와요. 결론은 뭐냐?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 삶의 의욕을, 실현이 의욕이야. 의욕을 강화시켜줍니다. 뭐가? 실현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때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들길에서 마을로의 시선의 이동을 합니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이제 밥 짓는 연기에 밥 짓는 연기. 이게 이제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밥 짓는 집. 예, 대치동에 밥 짓는 집 있어요. 자, 미안합니다. 밥 짓는 연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밤꽃이 약간 하얀색인데 그보다 더 하얀. 어차피 연기도 하얀색이니까. 자, 이 오르는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가 이퀄 저 질긴 전통이에요. 결국 뭐야? 노을이 지는 저녁만 되면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야. 결국 뭐냐면 이 질긴 전통이란 말은 결국 이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죠. 이 인생이 전통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집 굴뚝에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뭔지 알겠죠? 저 오롯한 기도인데 이 기도예요. 기도가 그래서 뭐 종교시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이 기도가 뭘로 연상되냐면 기도는 보통 우리가 뭐냐면 얘들아 향불을 피워놓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불교라든가 무속에서 얘기하는 향불을 피워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향불이 뭐랑 비슷한 거예요? 연기랑 비슷한 거죠. 즉 굴뚝에 나오는 연기를 가지고 향불을 연상하고요. 그 향불을 연상하면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오롯한이란 말은 완전한 기도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기도 중에서 제일 기도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기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오롯한 기도, 완전한 기도. 즉 인생이야말로 인생 우리가 인간의 삶, 서민 어떤 평범한 인간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기도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연기 이퀄 질긴 전통 이퀄 오롯한 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시고 이게 결국 뭐가 된다고 인생이라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밤꽃 사태난 밤꽃 향기 결국 뭐냐면 그래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밤꽃이 거기 피어오르는 연기보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 향기가 죽인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 싱그러움이 밤꽃의 싱그러움이 여러분들한테 밤꽃 향기 그러면 이상한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선 그런 거 아니에요. 얘들아.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들이 넓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선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마을에다가 딱 어떻게 해요? 마을에다가 딱 집중을 하다가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들에서 마을로 갔다가 마을에 다시 뭐야? 들로 넘어가면서 공간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야. 들과 마을을 합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을만 보다가 들로 넘어가면 단순한 시선의 이용인데 들로 갔다가 마을로 갔다가 마을에서 나는 밤꽃 향기가 들에까지 퍼지고 있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마을과 들의 결합이잖아요. 마을과 들의 결합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마을은 인간이 사는 것이고요. 들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에 자연이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어떤 합의를 얘기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넓어짐으로 난 즉 뭐냐면 마을에서 들까지 영역이 합쳐진 거죠. 결합으로 인해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그 지평선은 인간에게 꿈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 동네는 지평선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지평선을 지향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냐면 나름대로 있던 그 이상을 지향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자연과 인간이 합일된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본다.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인간이
우리 인간들도 자연의 일부야. 자연도 저 시련을 거치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굳건히 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이 시련을 굳건히 견디면서 결국 뭐야? 나름대로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잘 봐봐. 뿌듯하다. 왜? 생각해봤더니 우리 이 자연들도 이 시련을 견디면서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나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시련을 견디면 삶이 좀 긍정적이 되겠지? 뿌듯해.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쑥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재밌는 게 뭐냐면 뿌듯함은 일단은 뭐예요? 긍정적 감정, 플러스 감정이에요. 근데 결국 뭐냐면 쑥국새 울음, 이건 서름,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정이에요. 아니 한편으로는 뿌듯한데 한편으로는 슬프니까 참 모르겠네. 결국 뭐냐면 복합 감정 때문에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그 어떤 시련도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라 그러면 뿌듯해, 긍정적이야.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내가 시련을 견뎌야 돼. 힘들어. 맞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당연히 복합 감정이 나오는 거고요. 악강물조차 시리게 오는 서러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서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짜자잔, 이게 작품 전체에서의 시상의 전환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작품 전체 앞에 게 마이너스고 뒤에 게 플러스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상의 전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만 뭐냐면 앞에 나오는 그냥 이 서러움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서러움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서러워. 하지만 안 서러운 게 있어. 왜? 이제 하루를 여미며 하루를 끝내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막걸리 한 잔,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리별 고유어인데요. 이 샛별이라고도 하죠. 새벽별을 샛별, 금성입니다. 이 새로 도는 샛별보다도 더 고즈넉, 아늑하겠다, 가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새벽에 이 샛별을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새벽에 늦은 밤에 막걸리 한 잔 딱 하는 게 더 아늑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그 느낌을 모르죠. 자,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의 길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결국 뭐냐, 이 노인과 나눈 탁배기 한 잔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 보이는 거죠. 공동체 의식, 삶에 대한 교감, 공감,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쑥국새와 벼 사이에 또는 벼와 이슬 사이에 어떤 공동체와 교감이 보이듯이 결국 그들 사이에 서로 간에 교감을 통해서 어떤 생명력을 확보해 나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노인과 내가 노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뭐냐면 나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보이는 거고요. 자,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길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들길에서 맞습니까? 들길의 들꽃을 통해서도 별을 통해서도 잠깐 사이에 나타난 이슬을 통해서도 길은 열리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인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길이라는 의미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삶이라고 없이 왜냐하면 자연에게 있어서도 삶이 있으니까 인생은 사람만 따지니까 삶이라는 것이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사람 스스로가 삶이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냐면 삶은 사람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주체는 뭐야? 우리 자신이란 얘기죠. 자, 인간은요, 어떨 땐 서늘하고 어떨 땐 뜨겁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서늘하고 어떨 땐 뜨겁고 어떨 땐 교교하다. 교교하다가요, 사전적 의미로 밝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따뜻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서늘하고 뜨겁고 촉각적인 서술어니까 그럼 어떨 때는 서늘하고 어떨 때는 뜨겁고 어떨 때는 그냥 따뜻하기도 하다라는 걸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박다보다는,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란 이게 뭐냐면 삶의 이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다면이죠. 인생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이 항상 서늘할 수도 없고 항상 포근할 수도 없는 거야. 때로는 뜨겁거나 차가울 때도 있는 거죠.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자, 그 어떤 길엔들, 그러니까 나는 들에서 마을, 아직 들에서 마을이니까 뭐예요? 자연보다는 인간이죠. 자연보다는 인간에 더 관심이 많지만 어떤 길, 다시 말해서 자연의 길이든 인간의 길이든 간에 노래가 없으랴. 이 노래라는 말은 만족감, 삶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요. 만족감으로 갑시다. 그래서 어떤 삶이든 만족감이 없으랴. 그 만족감이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각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삶은 이런 거야라고 만족하고 깨달음있게 살면은 결국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글은 자 자연이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한 생명력을 얻어가듯이 인간도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이 그것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 두 번째가 또 주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더 쓰면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요. 자, 왜냐면 하나를 더 해야 되거든. 여기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해걸음 들길에 선다. 표현 방법이에요. 기염기염 산그림자 내려오고 나오는데 요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야. 저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의 흐름을 뭘로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적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특이하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관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념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체크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섭의 만초꽃들 몰래라는 말은 남몰래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사람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케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흔들린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요 오늘도 쏙독새는 저녁들을 흔들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울음이에요. 울음이 저녁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이 콜 저녁들을 흔들고 있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울음은 청각이에요. 근데 이게 들을 흔들어요. 시각이죠. 청각이 시각화된 거예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잘 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는 말이 나와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까지는 뭐가 되냐면 이거는 그냥 청각인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푸르러진다라고 그러죠. 또랑물이 푸르러진 게 아니라 또랑물 소리가 푸르러지는 거예요. 지금 시각이죠. 예, 또 뭐가 보여요? 전이가 보이죠. 감각의 전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몇몇 집에서 떠오르는 연기, 그 다음에 저 질긴 전통, 저 오롯한 기도, 이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다 뭐예요? 은유가 사용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근데, 보이든 안 보이든 지평선을 듣는 것 자체가, 지평선은 온리 시각밖에 안 되는데, 이 듣는다는 뭐예요? 청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자, 악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나오죠. 시리게와 우는이 나오는데 시리게는 촉각이고요. 우는은 청각이에요. 어머, 또 뭐예요? 전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갖다 별도로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걸 전체에서 이제 여기까지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이제 정리만 들어가는데, 자, 이글은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돼요? 망초꽃,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넘어가서 벼,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벼에 뭐가 들어가요? 이슬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쑥국새,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또 뭐야? 벼와 결합되는 모습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노인, 그리고 마을, 맞죠? 그리고 자, 이 마을이 다시 뭐예요? 들과 결합되면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간단한 모습이에요. 시선의 이동이고요. 다시 여기서 어디로? 노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뭐야? 망초꽃에서는 결국 뭐야? 망초꽃과 그 다음에 벼와 이슬은 일단 망초꽃은 결국은 이 두 개는 결국 뭐예요?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거고, 맞죠? 쑥국새와 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생명력 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뭐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모티프가 결합되고 있는 것이고, 노인의 삶은 당연히 뭐냐면 어떤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마을과 들이란 말은 마을과 들이 결국 뭐야? 인간과 자연의 합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노인과의 이런 술자리, 막걸리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인간적인 교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뭐냐면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 깨달음과 마지막처럼 뭐야 아니라 이 삶을 긍정적 수용을 하겠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 수용의 태도, 자세를 보이면서 이 시는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